안녕하십니까, 호랑마코입니다. 왜 모였죠? 오늘 면접 2021 면접 예상 문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죠. 고시생들을 위해서 예비 선생님 응방 진짜이구만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2021년 면접 예상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린 다 현직 교사죠. 네. 소개해주세요. 예, 초사 합격 밥 먹자입니다. 윤리 교사입니다. 네, 팔수 합격 호랑마코. 네, 저는 오수 합격 수석 김지리입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18, 19, 20 3개년을 동향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21년에는 2차 언제죠? 1월 27일. 오늘 날짜가 1월 3일이니까 3주 정도 남았는데 21년 예상 문제를 현직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18년도는 제가 이때 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석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다문화가 나왔어요. 그 문제점 두 개가 있다. 그거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두 가지 마련했는데, 친구 사귀기 힘들고 성격이 소심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한국어가 서툴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 방안으로 하면은 학생 상담, 한국어가 서투니까 한국어 교육 과정을 방과 후에 한다거나, 친구 사귀기 힘드니까 학급 내 이벤트를 해서 마니또나 교환일기랑 생일자 파티, 롤링페이퍼 이런 여러 이벤트를 하면 좋겠죠? 큰 키워드는 다문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년도 이래 다문화 나오고 19, 20엔 다문화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문화는 챙기고는 가셔야겠죠? 나와도 크게 일진 알 것 같아요. 자, 2번은 4명의 학생이 나와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 항상 이런 자질, 교육관, 인성관, 교직관. 그랬을 때 학생 A는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재미는 있지만 남는 게 없다고 얘기했고, 학생 B는 프로젝트보다 강의 수업이 좋다. 학생 C는 무이성차,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 옛날에 했습니다. 그 선생님 기억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세 덩어리,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노력과 교사가 됐을 때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교과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공감적 자질, 이런 걸 통해서 학생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런 노력을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자가연수, 동료평가, 동료장학, 이런 장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구성의 3번입니다. 이것도 학습자에 대한 인간관이 나왔습니다. 인간관이 교직관 이런 거겠죠? 계속 연달아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박 교사는 성적을 평가에 넣어야 된다. 최 교사는 넣지 말아야 된다. 교사가 성적 만연주의가 아니라 학생의 여러 능력을 봐야 되겠죠. 다중지능 관점에서 그 능력을, 그런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도 교사 역할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런 거를 언급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즉답은 패턴 자체가 이런 상황 던지고 A 교사, B 교사 나오고 그 두 개 중에 선택해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제가 볼 땐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즉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현재 이 문제는 연구부장 입장, 연구부장이 인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 그 다음 내가 신규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연구부장 입장에서는 업무가 당연히 바쁘니까 신규 교사한테 이 업무를 지시하려니까 업무가 이제 잘 안 되겠죠. 잘 모르니까. 그런 입장이겠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원을 교육을 시켜가 같이 좀 업무를 나눠야 또 성장을 하잖아요. 같이 하는 협업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그 선생님이 또 배려를 해줘야 되고, 자기 딴에는 이게 배려를 할 수 있지만 느끼는 신규 입장에서는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만 내가 혼자 다 할게요, 가만히 있으면은 성장 안 하겠죠. 나이 50 먹고도 일 처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규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때 편지를 쓴다 이랬거든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관계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쁘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 편지 장하게 그렇게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써가지고, 부장님 바쁘시죠 하면서 음료수 딱 갖다 주면서, 부장님과 배우고 싶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먼저 다가가는, 그러면 좀 관계 증진이 되지 않을까. 업무도 좀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18년도는 끝났고, 19년도 1번입니다. 교사가 당면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이 잘 통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진도가 느리다면서 투덜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안, 그냥 대처 방안이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입니다. 수업에 방해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너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거 선생님의 수업권,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친구도 짜증을 내면서 진도가 느리다며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태도이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를 일단 바로 할 것 같고, 다음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들을 잘 통제하기 위한 기술을 익혀오겠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수업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떠드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저와 같은 수재인 사람에게 수업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한 게 뭐냐면 교육 격차가 진짜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사교육도 발달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교육이 발전해왔는데 그 북한 쪽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교육 격차가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교육 격차와 관련돼서 얘기해가지고 꼭 거기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대 한반도 교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게 서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신, 시민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과 로봇 중 누가 수업을 해야 되냐,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무조건 교사가 일단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은 정의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인지적인 측면에서 로봇은 사람보다 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적 측면,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상담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정의적인 측면은 로봇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고요. 또 이러한 교육관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성장할 것인지는 전인교육 또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얘기를 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답형은 일단 첫 번째, 성실성 측면에서 누구와 비슷한지 이야기하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A, B 다 해당돼요. 좋은 점으로.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B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실제로 나오는 실적은 좀 안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했다면 B라고 선택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 교사의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 비판하시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가 책임져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자기만의 교육관이 있을 것 같아요. 교직관. 그거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떤 교사를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그 뒤에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장점과 관련시켜서 내가 이 교사가 못하는 점은 채워주겠다, 반대로 내가 부족한 점은 이 교사가 잘하기 때문에 채워줄 것이다. 같이 교사끼리 협동하여서 공동체 정신으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동료 자각을 한다는 측면으로 잘 이야기를 했으면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0년도 1번 문제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행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점 3가지를 찾고 그에 따른 각각의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얘기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하긴 하지만 수행평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 양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된다는 점을 해결 방안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다른 과목들이랑 수행평가 겹친다, 이번 주에만 제출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다, 과목별로 중첩된다, 이거는 동학년 협의회라든지 동교과 협의회, 학년별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조정하면 된다. 세 번째, 학생은 수행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수행평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라든지 수행평가를 왜 하는지, 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게 이로운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현우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 지도 방안을 교사의 자질적인 측면에서 2가지를 말하고 교사의 대응 방안, 이 현우가 지금 자주 결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필요한 자질은 공감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현우가 왜 지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출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학생에 대해서 사랑과 기다림의 자세가 없는 거죠. 왜 지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로서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현우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학부모 상담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구상형 3번입니다. 교직관을 묻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먹냐 억지로 먹이냐, 이 2개의 차이인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본인이 추구하는 교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학생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지각을 일삼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을 믿고 선생님이 너를 믿는다, 하지만 너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근데 선생님은 아까 전에 2번 현우처럼 현우를 믿고 선생님은 진정성 있게 기다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지각한다, 이런 사례들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의 징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초 증상을 보인다거나 SNS에 자살 관련해서 그런 걸 올린다거나 이런 거를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교과 선생님들이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신고해야 된다는 점이
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읍, 학생의 잠재력을 증진시켜주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직관을 가지고 있다. 또 진정성 있게 학생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하고 그걸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시켜주겠다. 요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즉답형 문제, 여기에는 A 부장교사와 B 부장교사가 있는데 A는 대면식 회의를 좋아하고 B 교사는 비대면으로 이제 회의를 하자.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교사라면은 어떤 부장교사랑 협업할래? 같은 경우는 A 교사, 즉 대면을 해서 회의하는 그런 교사가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하면은 업무 처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텍스트 그대로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A 부장교사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부장교사, 즉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교사와 협업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긴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문제는 늘 나옵니다. 부장교사라는 거는 일정 연수도 갔다 왔고 우리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기 때문에 이 교사들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연륜을 바탕으로 이 부장교사도 배울 점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장교사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8에 뭐가 나왔죠? 다문화가 나왔고 19는 정사회담을 했던 해라서 약간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환경도 그다음에 인공지능, IT 이런 산업이 이제 또 되게 각광을 받았거든요. 인간과 로봇 그게 저 생각이 듭니다. 3번이었네요. 네. 20은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왜 나왔냐면 실제로 EBS의 영상인데 그 영상에 나온 애들이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고. 현장에서도 수행평가를 과제형 수행평가 1절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시성 맞게 또 수행평가 문제를 냈고. 온라인 네. 업무 회의를 온라인과 관련된. 이때는 코로나 아니었는데? 네, 코로나 그건 아니지만 아니었는데 그래도 원격 수업일 때도 약간씩은 그러면 21년에 어떤 게 있을까? 저희는 이래 구독자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생생합니다. 네. 살아서 버덕버덕 뛰니까 이게 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면접 답변할 때도 저희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은 와, 얘가 진짜 학교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입금해주세요. 당연히 뭐 누구나 예상하듯이 코로나 저희가 현직 교사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인데 저희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방역에 관해서 이제 지침이나 맞아요. 그런 공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피부에 맞닿아서 경험하고 있는 교사들이 그러니까 얘기해주는 게 좀 더 고3 단위부터 말해보세요. 애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우선적이잖아요. 작년 초에 전면적으로 애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했었고 교사들도 재택 근무를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요. 그리고 난 뒤에 좋아하네. 조금씩 코로나 상황이 덜해지면서 애들이 이제 등교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단 고3은 대학교 입시랑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년이다 보니까 그때 교육부에서 이제 고3 애들은 전면적으로 등교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등교를 먼저 했었어요. 고3 애들이 등교하면서도 감염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진짜 학교에서 많은 준비를 뭐 했습니까? 소독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책상 배열도 띄엄띄엄하게 하고 교실마다 방역 물품 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소독, 마스크, 장갑 뭐 등등등등. 그래서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고. 학생들을 생활지도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쌤들이 연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놀랬죠? 코로나 감염 학생이 나왔다. 아니면 그때 내가 담임이다. 무엇인지. 그때 대처 방안. 어떻게 할래? 맞아요. 야, 이 문제 나오면 다들 좀 입금하세요. 이게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지침이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근데 영국은 왜 한 겁니까? 교장선생님 시켜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말로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그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면 이제 선생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이는 애가 갑자기 발생했다. 수업 중에. 네, 유증상자 발생 시 교사의 대처 방안을 그게- 얘기해 보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니까. 네, 매뉴얼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되고. 그걸 뭐 완벽하게 암기하기보다는 대략적인 큰 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알고 있네. 그다음에 뭐 방역 지침이라든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했느냐. 그다음에 또 점심 지도할 때 발열 체크는 다 했느냐. 코로나19 되면서 새롭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교문 지도할 때도 애들 사회적 거리를 2개 교문 지도 시키고요. 중앙 현관에 애들이 등교했을 때 무조건 발열 체크 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또 발열 체크를 했거든요. 마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도 발열 체크를 했습니다. 급식 지도를 할 때도 애들이 일회용 장갑을 애들 다 끼게 했고요. 줄을 설 때도 거리를 유지하게끔 띄어서 밥을 먹게끔 했어요. 그리고 교실마다 보건도우미라고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요. 환기 중에. 선생님 수업하고 난 뒤에
교탁이랑 칠판 그 주변을 닦았어요. 손소독제. 소독, 물티슈 아니면 네. 손소독제 뭐 이런 걸로. 약간 그런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겪으니까. 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할 때 마스크 꼈고요. 선캡 그거 있거든요. 뭐지? 그것도 쓰고 있어요. 이름이 선생님들이. 뭐더라, 그런 걸로 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그럼. 쌤이 말씀해 주신 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방역 방안 3가지 이상 말해보시오 하면은 그쵸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할 거를 수 있을 언급을 것 하면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업 시연할 때도 막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방역 수칙을 뭐 아이들에게 주지시킬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럴 생각을 수도 해봤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하셔야 됩니다. 뭐 발표할 때도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서한 거였죠. 왜 마스크를 코스크하고 있어? 다시 똑바로 쏴! 뭐 이렇게. 턱스크 안에 턱스크. 안돼. 아 그러고 또 방역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안 끼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애들에게 어쩔 수 없이 뭐 벌점을 주거나 경고를 시키거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아, 네,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EBS를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강의를 끌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랬는데 끌었었을 때 그 악용하는 쌤들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어. 국가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교사들은 뭐 놀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 비판이- 노네! BBS 어. 띠아쁘고 놀아쁘네 이러니까. 뭐 근데 맨날 이런- 뭐 유튜브 링크만 땡긴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교사로서 이제 자신이 교사가 된다면 어떤 원격 수업을 할 것인지 뭐 자질 나오고 네, 자질 나오고 뭐 교직감 나오고 네. 뭐 뻔하네요. 네. 어. 근데 원격 수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 컨텐츠 그러니까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서 애들한테 시키는 유형도 있고 과제를 하게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3가지를 많이 해요 주로. 교육부에서 그거는 장려하는 것은 실시간 쌍방향 쌍방향이에요. 소통. 학교마다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학교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럼 갑작- 그거 갑작스럽게. 하려면 어. 교사도 여러 가지 연수도 실시간 받아야 되고. 쌍방향을 할 수 있는 연수도 받아야 되고 학생들도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게 잘 되지 아직까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출결인데 CC가 쌍방향으로 하는데 애들이 막 안 들어옵니다. 자요. 교사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깨워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못해도 2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콜센터가 생깁니다. 아침에 모닝 콜센터. 그러니까 교사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뭐 수업도 하기 전에 계속 전화해서 깨우는 게 주 업무가 네, 되버리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 사항에서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교사들도 이 대처가 이제 미흡한 것도 있었고 학생들도 이제 따라오기 뭐 힘들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아우 좋네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을 해서 온오프.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미래에서는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더 땡겨졌다. 앞당겨져. 당겨졌죠.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을 융합해가지고 하는 건데 학교 오면은 진짜 학생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형 수업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내용 전달식 수업. 애들이 항상 오진 않으니까 격일 격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날은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수업하다가 온라인일 때는 이제 과제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네. 또 그렇게 또 뭐 병합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중에 면접책들에 아니 뭐 강사분들이 설명을 잘해주셨으니까 네, 네. 코로나는 정말 많이 나왔네요. 왜냐면 또 현장에 또 있으니까 느끼는 게 네, 많고. 네, 네. 그다음 15 개정 교육과정 측면인데 제가 고3 담임인데요. 이번 고3 학생들 1호 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으로 시험을 치는 애들이에요. 이때 애들부터 진로 선택 과목 등등등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뭐 영어, 그다음 사탐,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년에 실시될 수학 능력 시험은 선택 과목이 생겨요.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 나오기. 관련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예요. 그게 뭡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등급이 나오는가? 성취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B, C. 성취도? 네네. 아무튼 고교 학점제랑 선택 과목 이 많아지는 거. 거기에 연관돼서 고교 학점제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되는 학교도 있고 소수의 이게 이동 수업을 인원이라서 많이 해야 돼. 안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인프라가 고교 갖춰져 학점제. 있지 않은 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순회 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소수 과목들 같은 경우 예를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측면에서 그런 과목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개념과 정의 이런 거 묻는 건 안 나올 것 같고 벽지 같은 데서는 그게 적용이 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만의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활성화됐듯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초대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답변이 되겠죠. 또 강조하는 게 핵심 역량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 역량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 중심 평가. 그러니까 교수 평기 일체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수 평기 일체화. 교육 수업. 과정 재구성하라. 그다음에 수업은 학생 중심 활동 수업을 하라.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하라. 그다음에 일체화. 기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생활기록부. 이게 다 연결지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내용도 꼭 참고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생 중심 참여 수업, 학생 생활 기록부 기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4개 내용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가보자. 중요한 거? 네네. 이게 면접책 사시면 앞에 목차에 쭉 있는 것들이지만 현지 교사들이 느끼는, 우린 최근에 합격했으니까 최근에 합격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라 가는 것들 협동학습입니다. 저 때도 나왔지만 무임승차, 목력과 이런 것들, 네. 이게 또 다문화랑 또 연결될 수 있고, 다문화 애들이 이제 막 한국어도 못하고 한다, 또 막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겉돈다, 협동학습해서 역할도 주어질 수도 있고, 평가가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동료평가, 자기평가, 그렇지 관찰평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연계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협동학습 하면서 우리 역량 애들 신장할 수 있겠다 하면서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렇죠.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 민주시민도 네. 들어가고, 네, 그 이제 민주시민. 뭐 다문화에도 챙겨야 된다, 뭐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항상 누구나 언급해 왔던 거니까 뭐 협동학습. 당연히들 보시겠지만 한 번만 더 유심히 좀 보시고, 다문화는 18년도 나왔는데 뭐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2년 됐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뭐 언제든지 챙겨야 되는 거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도 학폭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 학폭도 잘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이버 학교 폭력 이런 게 또 잘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여러분 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원격 수업을 했죠. 그때 애들이 밖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학교 폭력-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학교 안에서 멜랑한 게 아니고, 이가 원격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끼리 밖에서 다툼이나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싸웠다, 그래도 학교 폭력으로 그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아니 밖에서 들끼리 싸웠는데 왜 이게 학교 폭력으로 되지? 했는데 소속이 또 저희 학교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사이버 뭐 볼링? 불링, 불링이 뭐야? 이게 뭐 괴롭히는 거. 따돌림, 카톡방에 초대해서 계속 욕하거나 욕하고 사이버 폭력. 네. 더욱더 악랄하게 진화하고. 네, 최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범죄라든지 이런 그쵸. 부분도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해 교사의 대처 방안, 그 교직관, 인성관. 그렇죠. 또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을 거고, 피해자들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 몰랐겠죠. 그런 거를 교사가 또 교육을 해줘야죠. 가정과 연계도 해야 되고. 네. 저 진로 부산 담임쌤 얘기해주세요. 저 생활기록부에 진로에 관련된 내용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자기 아직 장래 희망이 없대요. 태반이 그렇지, 저도 그랬는데. 솔직히 그런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적어줘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진로 교육을 시켜줘야 될지 되게 이랬을 고민이에요. 때 교사의 대처 방안. 학생 A가 있다. 학생 A는 진로에 대해서 뭐 모르겠고 되는 대로 살래요. 저는 돈도 없어요. 집안도 가난해요. 교사의 대처 방안 말해보시오. 일단 애를 상담을 해가지고 걔가 상담? 상담을 통해서 애가 어떤 애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애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MBTI?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네. MBTI 검사를 하는 것 같고, 뭐 좋네. 검사를 하는 것 같고 그거 해야 될것 해야지. 같아요. 진로 채용 교육 어디 어. 외부 기관에 가가, 아니면 네. 지역의 인사 초빙해가 뭐 경찰관, 소방관 뭐 초빙해가지고. 진짜 네네. 있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직업 개체들을 소개하고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외부 가서 초청해가. 맞아요. 그것도 있고 애들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버 하락해, 유튜버. 요즘 애들 유튜버, 웹툰 작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교사의 교직관 드러날 수 있죠. 직업의 귀천을 가리는 교사, 편견과 선입견을 없앤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얘기하죠. 문제가 나온다면 교사 A, 교사 B가 교사 A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직업이야. 교사 B는 돈을 적게 벌어도 원하는 직업을 해야 돼. 그때 A, B 중에 하나 골라가 교직관 말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겠죠. 그런 애 있었어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미래 비전 없다. 그냥 졸업장 따가지고 안전하게 공무원 하자. 부모님이랑 되게 갈등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서 되게 조정하느라 힘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 어떤 애는 탑투이스트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은 그냥 졸업만 하자. 그래서 애가 또 부모님이랑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교사의 대처 방안. 애들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학교 생활을. 나는 내 전공과 관련 없는 이 인문계 학교에 왜 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이때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 대처 방안. 그럴 때 이제 또 학부모님은 애 졸업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냥 학교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또 뭐-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상담했죠, 뭐. 계속 조정을 하고, 애가 힘들어해서, 선생님, 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업 중단 숙려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 애들이 이제 자퇴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출결 생각해보시면.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일단은 한 번 하는데 20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기간이면 어떻게? 시험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기간은 걔가 학교는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제도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서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은 그걸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했어요, 두 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있는 것만 알지. 저는 이용한 사례를 어. 아직 못 보셨죠. 그렇죠. 전학공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이 뭡니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거요? 이게 교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수업 개발이라든지 생활 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교사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을까?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수업 연구도 하고 또 생활 지도에서 서로 조언도 하고. 저도 서울에서 기간제 할 때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네네. 그 모여가지고 돈이 또 내려와요. 네, 맞아요. 사업비 이거 굉장히 좀 네. 힘들었어요. 이런 하면 안 돼. 음.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산 함께 등교하기 함께 하기. 밥 같이 먹는 거, 밥 먹자? 요즘에 아니 밥 먹으면 안 돼. 코로나요. 아니, 우리 코로나 학교에서 왔을 때. 요거 관련돼서 한 거 되게 좋았던 게 어. 부모님, 아, 네.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학생들이 신청을 해요. 나는 이 선생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나는 부모님이랑 요즘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나는 이 친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랑 또 화해하고 싶다 하면서 신청을 하면 이런 사유를 들어가. 채택이 되면 이제 어떤 시간에 맞춰서 공원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맞아, 그런 달빛 걷기.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 실시를 했었어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교사도 어떤 친구가- 만족감이 높았고 학생도 높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네네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자기 자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너무 좋았다. 네. 이런 반응들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꼭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 애들도 신청했어요.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애들도 있었고 요런 프로그램 정말 좋았습니다. 민주시민 뭐 이게? 민주시민 교육 요즘에 핫하잖아요. 아마도 올해는 선거권 관련해가지고 작년 고3이 4월 15일 4.15 총선에 투표를 했는데 유권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로서의 방안을 제시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쌤 했어요? 민주시민 교육이요? 유권자 교육. 유권자 들었어요. 교육을 본격 네, 교육으로 들어라 해서. 했습니다. 나 안 들었는데? 일단 학교에서 행정실 들으라고 막 네. 난 들었나? 했는데 다 했어요. 정교지금 나? 다 다 했어요. 들었나 봐.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들었다 해야지.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에서는 뭐 윤리라든지 일반 사회 교과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라든지 그쵸.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또 협업 능력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 민주 시민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두 가지와 장점 두 가지 말하시오. 이때 교사의 교직관을 말하시오.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뭐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유이상? 네, 유의상으로. 나오겠나? 그다음 저 평생 교육은 들어봤는데 평생 학습은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배워야 된다. 왜냐면은 이 배움이란 것은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있어요? 평생 교육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대학교마다.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럼 그거 뭐 합니까? 판소리라든지 뭐 이런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뭐 네. 기타 교실, 노래 교실 그런 그런 것도 건가? 하죠. 네, 그것도 다 평생 학습의 이게 일환이죠. 되게 면- 나오기가 좀 면접 그렇긴 문제가 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기 근데 그렇다. 지금은 좀 그렇네. 아, 구독자 떨어진 소리 들린다 지금. 평생 학습 그 편집. 자, 다음 독서교육.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 학교에서도 엄청 맞아요. 강조하고. 네, 애들 문해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 글을 그러니까- 잘 못 읽는다기보다는 읽을 줄 아는데 이해력이 떨어져요. 진짜 애들 지들끼리 뭐 말 줄이고 별 다 쭉 하고 이상한 말 쓰잖아요. 은어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은 뭐 많이 하지만 은어나 비속어에 익숙해져 익숙해져 있는 있어요. 현재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 언어 사용, 언어 순화 교육 이런 게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책 읽고 뭐 이거 뭐 느낀 점 요약 해락하면 그런 걸 못해. 무슨 말인지 맞아요, 이해를 못해. 맞아요. 국어 쌤들이 수업에 애들이 너무 못 따라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예. 맞춤법도 못 틀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문제예요. 또 긴 지문이 나오거나 안 읽어. 예, 그럼 읽는 거 포기해. 왜냐면은 카톡 요게 활성화되면서 단다. 조금씩 계속 보내잖아요. 이게 때문에 이제 팝콘 뇌락하던가 자극적이고 간단한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긴 텍스트 뭐 내용이 좀 어렵고 그런 거는 볼락하면은 뇌가 겁을 한 거야. 마치 팝콘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기 쉽게 이 뇌가 길들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래 돼버리면 애들이 수능에 국어를 푸는데 점수가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독서교육이 중요하죠. 독서교육의 방안 두 가지 뭡니까? 조정래 시간 활용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지. 뭐가 아니면 있습니까? 자기 교과 그러니까 교과목 안에서 할수 이제 있는 거뭐 있을까요? 뭐 윤리 같은 교과 경우에는 연계? 고전을 읽히게 한다거나 사회주의를 배웠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게 한다거나 소설책이랑 연계해서 국어과랑 연합해서 하거나 교과 뭐 이런 연계? 거. 교과 융합형 수업 하는 것도 독서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교육은 뭡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최저 시급도 못 받고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권교육의 방안 두 가지 말해보시오.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이거를 인프라를 구성한다거나 이제 스쿨즈입니다. 엄청 이제 핫 이슈죠. 민식이법 제한 속도 또 30 제한, 네. 이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뭐 안전교육 관련해서 뭐 학생들이 뭐 등하교 할 때 요렇게 뭐 안전교육 방안 등교 지도 간단하게 언급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안전교육 측면에서 뭐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이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는 환경교육. 학교 내 미세먼지 애들 많으니까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지만 식물을 뭐 밤마다 갖다 놓는 거 이거 이제 위에 성면으로 된 건 그치. 다 제거해서 딴 걸로 한다는 거 그런 거 있고. 안전교육 관련해서 환경교육 그쵸. 그런 연계돼서 식으로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그쵸.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어떤 문제든지 선생님들의 교직관, 교육관이 무엇인지 연관시켜서 내는 문제가 꼭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교육관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촛불 같은 교사 저를 희생해서 주변을 밝혀가 학생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 나는 군고구마 같은 교사 되겠다. 꽉꽉 막히는데. 저는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는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조력자, 뭐 촉진자, 진짜 우리가 많이 쓴 그 단어들 있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하는 리더십을 말한대요. 하나만 더 언급드리면 우리는 네. 지금 경북인데 평가원 지역이 경남도 있고 여기저기 많잖아요. 교육청에 들어가면은 표나 그런 핵심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책 맞아요. 시체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솔직히. 근데 슬로건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그치 같아요. 시책 슬로건이나 앞에 있는. 뭐가 표나 그렇게 거기서 되게 강조하는 뭐 빨간색 글씨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할 때 우리 뭐 경북 표는 뭐고 따뜻한 경북교육. 뭐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을 함으로써 따뜻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언급 정도 하면은 네네 맞아요. 이걸 한다고 점수에 엄청 큰 영향은 뭐 주진 않겠지만 네. 나쁜 영향은 적어도 안 주니까.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그러니까 뭐 경북교육. 그런 식으로 언급 좀 해주면 저 친구는 우리 경북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고 아주 준비가 돼 있구만 이런 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21년 이제 공손하게 자 이렇게 21년 예상 문제들을 현직 교사의 관점에서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제 18, 19 요 합격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예상해봤습니다. 소감 좀 말해보세요. 저희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절실하게 교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십시오. 어떻게 울어요? 아니 울지 마시고 눈빛에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감정을 텍스트에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호소력 있는 그런 말투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하셨나요? 네 그렇게 했죠.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 아이들을 고립된 천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했어. 조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야 멋있다. 네, 얘기했어요. 이야 이런 팁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합격했습니다. 저는 팔수했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1차 합격한 분들 일단 축하하고 그분들은 뭐 이따 얘기했지만 떨어지신 분들 제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어요.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항상 말하듯이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만 좀 추스리시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울 거다 해가지고 뭐 다른 거에 외도를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경찰 준비하고 천공경찰 공기업에 그런 것도 준비하다가 결국엔 다시 또 임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 당장은 어떤 조언도 힘이 되지 않겠지만 이게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지시
되시면 다시 또 도전하시고 이런 시련이 또 있어야 학생들을 이해하고 동료 교사들하고도 잘 지내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거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를 합격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20일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니까 준비는 뭐 다 알아서들 잘 하실 건데 건강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코로나 걸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응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최대한 방역 잘 하시고 목감기가 걸리거나 갑자기 몸살이 걸리거나 장염이 걸리거나 뭐 기저귀를 차고 할 수도 모르시고 뭐 차고 하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도 관리하는 것 또한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차 합격하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떨어지신 분들 마음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겠지만 잘 추스리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 꼭 합격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후회감이 안 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게 느껴진 시간인데 이 시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셔서 저희처럼 이렇게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에이 뭐야 이게 씨.